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제가 중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한 가지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세 파악입니다. 시세 파악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중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세 파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이 시세 파악에 대한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 시세 파악이라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약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왜 시세 파악을 우선 하게 되었었냐면은 저 스스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돈 주고 계약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중개를 처음 시작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였습니다. 거기서 빌라 주거 전월세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빌라 전월세를 배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보고 있는 많은 플랫폼들 중에 물건을 보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었는데요. 그 플랫폼 안에 물건 하나가 접수가 되었어요. 제가 이 물건을 제 위에 있는 선배님께 가서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의 금액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관리비 10만 원짜리 8평짜리 원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였거든요. 구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이거면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면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강남구에서는 그게 원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 스스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 물건을 고객한테 보여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 물건을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님,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90만 원짜리, 95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만 원짜리는 저렴한 거니까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은 계약을 할 리가 없겠죠. 왜냐고요? 저조차도 그 물건이 좋은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물건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준비해가지고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95만 원짜리 준비해서 고객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물건들 중에서 좋은 거 선택해서 계약하세요.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강남구에서 오래 사신 분이어가지고 시세가 90만 원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계약을 한다면 뭐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저희가 물건을 보여줬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물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고객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내가 내 팔고 있는 물건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고객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세를 우선 알아야겠구나. 시세를 알기 위해서 저는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시세를 조사했던 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플랫폼들에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 실거래가에서 주소지 하나하나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 실거래가를 강남구 전역에 있는 빌라 주거 전월세를 조사해 본 결과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역삼동의 시세는 대략 이 정도구나. 논현동의 시세는 약간 이 정도구나. 대치동은 지역의 특성상 이 정도 시세가 형성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객한테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신 물건이 1000에 90만 원짜리 물건인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블럭에 가면은 최근에 1000에 90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또한 옆에 있는 동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거긴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그럴 거면 사장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직장 근처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요 정도 자리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 하시죠.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계약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부터 또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그 물건을 고객한테 소개를 하고 있었고 시세는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세는 파악이 되어 있었지만 내가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거래가 대비했을 때 90만 원대에 있는 물건들은 그럼 괜찮은 거야.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이야. 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은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아직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면 그 집을 왜 들어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왜 월세 90만 원이나 내고 들어가서 사는 걸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신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강남구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강남구에 대한 시세만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강남구 옆에 있었던 서초구, 위에 있었던 성동구, 오른쪽에 있던 송파구의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 강남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서초구 옆에 있던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위에 있던 동대문구, 중랑구, 그리고 옆에 있는 광진구, 그리고 송파구 옆에 있던 강동구까지도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임차가 다 들어가는데 당연히 강남구는 훨씬 일자리도 많고 대중교통도 많고 대한민국 1등 지역인데 더 비싼 건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걸 가정하에 고민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강남구에서 아까 제가 천에 90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물건이 송파구에 가니까 80만 원이더라고요. 강동구를 가니까 7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성동구에 가니까 한 8, 90만 원 정도 했었고 광진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동대문구를 가니까 6, 70만 원대까지도 낮아지더라고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남구가 90이고 서초구가 한 85만 원, 그리고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시세가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강남구는 이 정도 시세로 수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90만 원 시세를 형성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저라도 그 90만 원에 강남구라면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 고객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강남구에서 집 구하기 참 힘드시죠? 가진 예산은 한정적인데 들어가고 싶은 집은 좋은 게 필요하시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갖고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은 강남구에 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돈과 이런 게 충분하다면 저는 이 집에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강남구라는 지역에 제가 강남구 시세만 조사했으면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강남구 외에 서초구도 성동구도 그리고 송파구까지도 제가 시세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 같은 물건 90만 원짜리가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고객님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송파구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컨디션을 조금 낮추시던지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왜냐면 고객님의 직장은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로부터 직주 근접에 있는 곳으로 집을 구하고 싶고 대중교통으로부터 그렇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많이 타지 않고서도 출퇴근하고 싶으신 마음에 강남구에 집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음을 고객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송파구에서 8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구는 송파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리다 보니 비싸게 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님께서 지금 이 물건이 90만 원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송파구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빠르게 출퇴근하고 웬만한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이 강남구에 제가 보여드린 이 물건을 제가 주변에 있는 시세조사 다 해보니까 옆에는 9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옆에 있는 동도 평균이 90만 원이니까 이 물건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차라리 고객님한테 이 물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금액 단돈 10,000원이라도 깎아볼 테니까 이 물건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설득의 과정을 정확하게 나 스스로가 확신을 가진 걸 가지고서 브리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계약을 훨씬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세 파악이 되기 전에는 10명의 손님을 만났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를 계약시킬 수 있었어요. 10%의 확률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시세 파악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10명의 고객을 만나면 3명 정도는 계약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30%의 계약 확률이었죠. 10%에서 30%로 계약의 효율성이 올라간 그 이유는 제가 시세 파악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는 부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세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에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시세만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 시세만 파악한다는 거는 실거래가들이나 그동안 거래되었던 거 아니면 나와 있는 매물들의 평균치 금액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는 그런 시세 파악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나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까지가 시세 파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시세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늘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비싸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가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설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시세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고객한테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많은 계약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저한테 다시 공인중개사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똑같이 시세 파악을 가장 우선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계약의 성공률을 10%에서 30%로 끌어올려준 효자 같은 공부법이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